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오페라와 세법이 만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랑과 질투, 배신과 화해, 출생의 비밀과 유산을 둘러싼 갈등. 오페라는 인간의 욕망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장르인데요. 신간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를 펴낸 강성민 회계사를 모시고 극적인 무대 뒤에 숨겨진 상속의 기초부터 구체적인 절세 방법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민 회계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습이 굉장히 익숙한 게 느껴지는 게요. 네. KBS 라디오 프로듀서로 오래 일을 하셨잖아요. 네. PD로 재직하시는 중에는 그 어렵다는 공인회계사 CP에 합격한 분이신데 자기소개를 좀 직접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네. 대학을 갈 때는 음악을 전공할 만한 상황이 안 돼서 화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네. 그런데 대학에 가서도 계속 음악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레슨을 받아서 대학원을 음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악 이론으로 석사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음대 나와서 이렇게 좀 취직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 취직할까 생각을 봤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KBS 클래식 FM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거든요. 예. 93.1MHz. 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라디오 PD를 준비를 해가지고 네.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거기서 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덕업일치라고 하죠. 그렇죠. 네, 덕질을 하던 그 분야에서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돼서 너무 KBS는 저한테 네. 너무 고마운 그런 직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라디오 PD는 KBS에 이제 그 채널이 많다 보니까 예. 이렇게 여러 채널을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일라디오에 왔을 때 경제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제가 그땐 뭐 화학하고 음악 뭐 이런 쪽을 전공했어서 경제를 좀 잘 모른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한번 따보자.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죠. 경제 자격증을요? 네. 그래서 예. 이제 CPA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3년 공부해서 이제 2007년에 CPA 자격증을 땄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저희 회사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 재테크에 관련된 소식들을 꾸준히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강똘똘 PD라고 맞습니다. 강 PD의 똘똘한 은퇴 설계 맞아요. 이런 그런 예전에 팟캐스트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반 동안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코비스 우리 사내 네. 인트라넷에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 쓴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금 부자 습관이라는 네, 책을 네. 2022년에 펴내서 그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또 그 책에 대해서 네. 또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4년 예. 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책 나왔을 때도 꼭 이 프로에서 아하. 제 책을 홍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그러면 그 특별히 오페라와 상속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오페라와 상속에 주목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 이력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PD니까 이제 제너럴리스트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 특별한 전문 분야가 있다면 클래식 음악하고 네. 이런 세법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오페라고 네. 그리고 세법 중에서도 상증세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상증세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강똘똘 회계사라고 그래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이렇게 제가 글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페라하고 상속을 결합을 해서 그렇게 네네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연금부자 습관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고령 사회에 굉장히 주목을 일찍 한 편이에요. 제가 2000년 초반에 일본에 출장 다녀와서 예. 그 일본의 실버 세대에 대한 PD 리포트를 하기도 하고 네. 그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고령 사회와 뭐 상속, 은퇴 설계 다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그때부터 쭉 공부를 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그 오페라하고 상속을 연관지어서 네. 그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목차를 잠깐 조금 읽어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네. 이걸 엮으셨냐면 예를 들어서 세비야의 이발사인데 네. 바르톨로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네. 이런 게 이제 제목입니다. 네. 피가로의 결혼인데 그러면 마르첼리네가 상속받은 재산을 피가로가 승계하는 방법은 네. 뭐 이런 거고요. 네.
뭐 라트라비아타 같은 경우는 제르몽이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보니까 10개의 오페라를 선정을 하셨는데 네. 어떤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오페라하고 상속에 대해서 이제 연관을 져서 책을 써야겠다고 예.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챗 GPT한테 이제 네. 물어봤어요. 상속에 관련된 오페라 좀 알려줘. 예. 그랬더니 상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오페라가 딱 한 편 있어요. 오. 푸치니의 자니스키키라는 오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챗 GPT가 그 오페라 알려주면서 한 2-3개 더 알려주는데 그냥 굉장히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개가 이제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챗 GPT 뭐 AI 시대라 그래도 내가 걔네보다 나은 점이 있구나. 약간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예. 요즘에 좀 우울하잖아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것 같아서. 예. 근데 약간 위안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사라는 게 부모로부터 이제 생명 받아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죽는 일의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사를 다룬 모든 이야기들은 상속의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오페라들이 상속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예. 네, 들여다보면. 네. 그래서 10편을 골랐는데 사실 그 10편 아닌 오페라들에도 또 상속 키워드를 제가 넣을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소개한 오페라 중에 이제 앞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장이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이고요. 네. 2장이 루시니의 세비야의 별사, 3장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4장이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거든요. 네. 어떠세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오페라는 아니죠. 예, 좀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네. 이제 6장에 제가 챗 GPT가 아까 추천한 그 상속을 직접적인 소재와 주제로 삼고 있는 그 오페라가 있는데 네, 그게 네. 바로 푸치니의 이제 자니스키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빼고도 다른 9편도 읽어보시면 정말 어떤 식으로든 상속이 걸쳐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네. 그걸 선정한 기준은 국내에서도 공연되는 인기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오페라의 성격, 그다음에 언어, 문학적인 원천 이런 거를 두루 고려해서 선정을 했고 네. 그 이렇게 상속 얘기하기 전에 오페라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예, 예. 각 장의 1절에 그런 걸 썼는데 그것만 읽어서 이렇게 쭉 10편을 연결하시면 오페라 개론서라고 맞아요.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페라에 대한 그런 상식을 넓힐 수도 있고 네. 상속 증여도 알 수 있어서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지 잡고. 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400쪽에 이르는 조금은 두꺼워 보이는 네. 책이긴 한데 안에를 살펴보면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페라의 개론서로서 오페라의 어떤 이런 그림, 네. 사진, 네. 설명들이 있어서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기에도 좋고 네. 또 그 안에는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상황별 상속에 내가 궁금한 게 있다 네. 하시면 그렇게 읽기도 좋은데 네. 일단 그럼 하나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셨던 잔니스키키. 네. 저는 잘 모르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좀 생소하죠. 네. 근데 푸치니라는 작곡가는 나비 부인, 라보엠, 토스카, 투란도트 이렇게 좀 유명한 레파토리, 오페라 레파토리 예, 중요한 예. 것들을 작곡한 이탈리아 작곡가예요. 네. 이 잔니스키키는 단테의 신곡을 소재로 한 일 트리티코, 우리말로 3부작이라고 하는 옴니버스식 오페라의 3부에 해당하는 오페라인데요. 네. 이것만 이제 독립적으로 공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옴니버스라서 세 개가 전혀 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니스키키 길이는 1시간 정도 되고요. 예. 1918년에 초연이 됐으니까 예. 400년 넘는 오페라 역사를 놓고 보면 좀 비교적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오. 예. 단테의 신곡에서 소재를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신곡에서는 잔니스키키 이름 정도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단순한 소재 하나로 흥미로운 오페라를 써낸 작곡가와 대본가의 역량이 매우 돋보입니다. 그렇군요. 줄거리를 다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유산과 관련된 줄거리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굉장히 거의 다 유산과 관련된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죠. 끝까지가 맞아요. 오페라의 배경이 1299년
피렌체입니다. 네. 중세죠. 이 도시에 부오소 도나티라는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독신이어서 뭐 상속인이 따로 이렇게 보니까 자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병에 걸려서 위중한 상황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각지에서부터 친척들이 굉장히 좀 먼 친척들이죠. 사촌 동생, 처남, 오촌 조카, 조카 며느리, 뭐 조카 손주 뭐 등등등 네. 집으로 모여듭니다. 이제 유산을 받으려고. 네. 근데 도착했을 때 부호조는 이미 죽은 뒤였고요. 그가 미리 써놓은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모든 재산을 수도원에 기증한다.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그럼 친척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산을 포기했을까요? 그래야죠. 뭐 유지를 받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거기서 포기를 안 하죠. 네. 그런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친척들 중에서 먼 친척인 젊은 청년 리누치오라는 청년이 있는데 예. 그가 자기 예비장인인 자니스키키가 마을의 해결사니까 그에게 묘안을 부탁하자고 합니다. 네. 이 리누치오는 유산보다는 자니스키키와의 딸인 라우레타와 결혼 허락을 받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네. 근데 친척들은 처음에는 뭐 반대를 하다가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리누치의 결혼을 허락을 하면서 자니스키키의 도움을 받기로 하죠. 네. 근데 자니스키키는 생각이 뭐냐면 부호조가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위장을 해서 네. 유언장을 다시 쓴다. 이런 전략입니다. 네. 근데 당시에 피렌체에서 유언장 위조는 중범죄라서 그렇죠. 발각이 되면 손이 잘립니다. 아. 네. 무시무시한 형벌이죠. 그래서 자니스키키는 친척들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키고 비밀을 꼭 지키라고 이제 단도리를 네. 하죠. 자니스키키의 이제 작전이 그런 유언장 다시 쓰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증인을 부릅니다. 네. 그래서 공증인이 오기 전에 친척들은 자니스키키에게 서로 자기에게 보호조의 유산을 나한테 좋은 걸 많이 주세요. 뭐 주세요. 예, 챙겨달라고 아부를 하는데 이 중요한 유산이란 것은 300냥 금화 가치가 있는 노새 예. 그리고 토스카나에 있는 방앗간 그리고 그 모여 있는 그 저택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증이 도착하고 자니스키키가 부호조를 가장해서 친척들에게 하나씩 유산을 배분하는데 예. 하나씩 나오는데 그 세 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겁나가는 게 안 나와요. 예, 네. 그런데 끝까지 안 나오는데 네. 마지막에 자니스키키가 마지막에 친애하는 나의 친구 자니스키키에게 나머지 모든 유산을 남긴다. 자기잖아요. 본인이잖아요. 네. 거짓말은. 네,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 이제 공증인이 가고 막 난리가 친척들이 났겠네요. 난리가 났죠. 네. 그런데 자니스키키는 자신을 막으면 손이 잘릴 거다. 아까 단도리 했죠.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잘 마무리가 되고 정원에서 그 자니스키키의 딸인 라우레타와 리누치오가 이제 결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좋아합니다. 어마어마하군요. 네, 이게 모두의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네. 자 이제 상속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유언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 이럴 때 상속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유언이 있으면요. 네. 유언이 우선합니다. 오. 민법에 이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협의 분할인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법정 상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돌아가시면 법정 상속하는 게 아닌가 뭐 1.5대 1대1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뭐 배우자 자녀들. 네네네. 그렇지만 뭐 유언이 만약에 있으면 유언장이 우선이고 예. 없더라도 그 법정 상속보다 가족끼리 이렇게 네. 협의해서 분할하는 게 더 먼저예요. 그래서 1번이 유언 상속, 네. 2번이 협의 분할, 3번이 법정 상속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방금 네. 우리가 이제 들은 사례처럼 유언인데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다 방금 이제 같은 경우는 수도원에다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자니스키키는 나의 친애하는 친구인 자니스키키 이렇게 좀 뭔가 좀 순위에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유언을 네. 받게 된다든지. 네. 예. 그래도 이제 유언이라는 것은 그 돌아가신 분의 유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납득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 일단 그게 1번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유언을 통해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받더라도 그렇죠. 그분은 상속세를 내야 되나요? 그렇죠. 상속인이 아니고 유언을 받는 사람 수유자라 그러거든요. 유산을 받는 사람 예, 예. 수유자라도
어쨌든 유산을 받은 사람이 네. 그 유산 받을 비율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 예. 가족이든 네. 뭐 배우자든 상관없이 네, 네, 받는 네.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저도 잘 몰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상속의 기초부터 정리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것만은 좀 미리 알고 있자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이제 상속세 신고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6월 13일이니까 네. 오늘 만약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6월 말일을 시작으로 예. 7, 8, 9, 10, 11, 12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상속세 신고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재산도 파악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협의 분할하는 나눠야 되고. 가족도 과정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가끔 부동산 상속 등기까지 하고 신고만 해달라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놓치게 돼요. 무슨 말씀이시죠? 신고만 해달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등기까지 다 하고 네. 상속세 신고만 세무 전문가한테 해달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정리를 예. 자기들끼리 해놓고. 네. 아.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세무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세무 전문가를 먼저 찾으시는 게 순서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상담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사망 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한 결과가 2주 정도 걸려서 나오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가시면 더 충실한 상속 상담을 예. 받을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사망 신고 이후에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사망 신고 이후에 해야 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 신고가 먼저 예. 선행이 되고 네.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양친이 다 살아계신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네.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고 네. 홀로 대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땐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일 때는 이제 상속세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배우자 공제가 5억 원 최소 그리고 일괄 공제가 5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도 이게 안 되다 하더라도 협의 분할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끼리 협의 분할해서 나눠 그러면 이게 법정 그 비율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을 걸 이 사람한테 준 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상속세 신고는 그냥 하시는 네. 게 원칙이라는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좋죠. 그리고 네. 돌아가시기 그 상속 재산이라는 게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만이 상속 재산이 아니고 예. 돌아가시기 10년 전까지 뭐 자식들에게 이렇게 좀 주신 거 있잖아요. 증여. 그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런 걸 활용해서 사전 증여를 좀 빨리 해서 상속 재산을 줄이는 그런 절세 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증여했으면 네. 적어도 10년 이상은 살아야 맞습니다. 된다고. 예. 예.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기왕이면 오페라를 소개해 주고 네. 계시니까 음악 한 곡을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자니스키키 오페라 내용 들었잖아요. 네. 여기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가 나와요. 네.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오 미오 바삐노 까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제목만 들으면 뭐 마치 네. 무슨 효심에 찬 네. 딸이 부르는 그런 네. 노래 같지만 자니스키키 딸 라우레타가 남자친구인 니누치오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그런 내용인데 네. 결혼 허락을 안 하면 아르노강에 빠져 죽겠다 막 이런 가사도 있어요. 예, 오늘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를 펴낸 강성민 회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작품 속에서 상속을 만나볼까요? 제가 가장 첫 챕터에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을 넣어놨거든요. 네. 그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세요. 오페라는 크게 정가극이라고 하는 오페라 세리아 그리고 희가극이라고 불리는 오페라 부파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사랑의 묘약은 오페라 부파에 속하는 좀 재미있는 내용의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첫 챕터에 배치를 했어요. 어떤 분이 오페라에 취미를 갖고 싶다고 제게 물어보면 제가 항상 추천하는 오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줄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2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오페라의 배경은 19세기 이탈리아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지주의 딸인 아디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순진한 시골 농부인 네모리노가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고백도 못하고 있는데 네. 이 마을에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장교인 벨코레가 아디나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저돌적인 성격이라서 그녀를 보자마자 막 사랑을 고백하죠. 아디나는 그런 벨코레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레몬리노의 마음이 이제 타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짝사랑하고 있는 네. 여자인데. 네. 근데 한편 이 마을에 엉터리 약장수 둘카마라가 도착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전 세계에서도 아니고 우주에서 제일 훌륭한 박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개발한 신비의 약을 마을 사람들에게 막 홍보합니다.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 그냥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자칭. 이 약을 먹으면 뭐 피부도 좋아지고 살찐 사람은 살이 빠지고 마른 사람은 살이 찌고 또 비아그라도 되고 충제도 되고 그야말로 안 되는 게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이 약을 사갑니다. 네. 그런데 레모니로가 생각하니까 둘카마라라면 자신의 이 사랑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먹기만 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의 묘약이 없냐 이렇게 네.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둘카마라는 당연히 있다 이러면서 비싼 값을 부르죠. 네. 그래서 가난한 네모리노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약을 사는데요. 사실 둘카마라가 판 약은 포도주였습니다. 아. 예, 그걸 팔면서 레모리노에게 약효가 나타나려면 하루가 걸린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네. 자신이 이제 이게 가짜 약을 팔았으니까 도망갈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루. 아이고야. 예. 그런데 이걸 모르는 네모리노는 네.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마시고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술을 마셨으니까 막 랄라랄라랄라 막 이러면서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디나를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자신감에 차가지고. 어차피 예. 넌 날 좋아하게 될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디나는 이상한 거죠. 자기만 보면 전전긍긍하던 네모리노가 이게 바뀌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벨코레가 와서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디나가 보란 듯이 결혼하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네모리노는 어차피 내일이면 아디나가 마음이 바뀔 거니까 그러고 있는데 전령이 와서 벨코레의 군대가 내일 이제 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당장 결혼하자 이러니까 네. 그러자. 네. 이렇게 돼서 1막이 끝납니다. 아이고야. 네모리네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네. 예. 그래서 2막에서 이제 결혼식 파티 장면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파티에 이제 네모리노도 안 보이고 싱숭생숭하죠. 그래서 벨코레가 공증인 데려와서 서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니까 시간 더 달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네모리로는 한편 이제 둘카마라를 찾아와서 약효가 오늘 당장 나타나야 된다. 이제 급해졌죠. 네. 그래서 약을 더 달라. 그러니까 돈을 더 내라. 아이고야. 근데 이제 네모리는 돈이 없죠. 네, 다 썼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벨코레가 나타나서 군대 입대하면 큰 돈을 주겠다. 그래서 네모리노가 이제 군대 입대 지원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서 네. 약을 사죠. 근데 이런 와중에 한편 마을에 소문이 퍼집니다. 네. 옆 동네에 사는 네모리노 삼촌이 큰 유산을 남겨서 레모니로가 백만장자가 된다. 예. 이런 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을 처녀들이 갑자기 이 소문을 듣고 네모리노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네모리노는 이게 사랑의 묘약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타이밍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디나는 사실 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네모리노가 좀
신경을 쓰인다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래서 벨코레와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건데 둘카마라가 이제 그간의 자초지정을 아디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군대에 자원했다 아디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디나가 이제 감동을 하시게 되죠. 그 사실에. 네. 그래서 벨코레에게 가서 돈을 주고 아디나는 부자잖아요. 네. 지주 딸이니까. 네. 그거 입대 지원서를 찾아오고 그걸 주면서 레모리노에게 자신도 레모리노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서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죠. 오. 그런데 결혼이 파토난 벨코레는 세상에 여자도 많다면서 쿨하게 떠나고 마을 사람들은 사랑의 묘약과 둘카마라를 찬양하면서 네. 오페라에 막이 내립니다. 역시 해피엔딩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오페라에서 사랑의 묘약 이게 뭘까요? 아까 포도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포도주라 그러면 50점이죠. 잠깐만요. 그러면 그 소문, 삼촌이 뭐 유산을 줄 거다라고 했던 그 소문. 그러니까 유산 또는 유산, 돈. 돈. 예. 그게 사랑의 묘약 아니겠습니까? 좀 씁쓸하죠? 그렇네요. 갑자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네모리노가 어쨌든 물려받게 되잖아요. 삼촌의 유산을 네. 물려받게 된다면 네. 그럼 역시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를 물려받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 백만장자가 될 거라고 그랬으니까 15억은 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예를 위해서 25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삼촌이 물려줬으니까 삼촌에게 다른 뭐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어서 이제 그 그렇죠. 관계 혈족까지 조카. 넘어온 네. 그랬다고 하면 이제 5억이 일괄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장례비 공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생략을 하고 예. 25억 원에서 5억을 빼면 20억 정도에 대한 상속세가 나오는데 예. 우리나라 상속세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요 정도면은 한 40%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상속세가 6억 4천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억까지는 4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30억까지요. 말씀이고 30억까지인데 예. 20억이니까. 네.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구간이고 30억이 넘으면 50% 구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만약에 삼촌에게 배우자나 네. 직계 존속이 있었다면요? 그러면 이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언으로 이제 네모리노한테 줬을 수도 복잡하네요. 있잖아요. 네. 예, 뭐 그러면 좀 복잡해지는데 네. 뭐 유류분 뭐 이런 것도 네.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 배우자하고 아들이 있는데 있어서 배우자하고 아들한테 상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법정 상속 하면 1.5대 1로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 25억이니까 15억, 10억 그렇죠. 이렇게 배우자가 15억, 아들이 10억 이렇게 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이 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법정 상속분 내에서 상속받은 그걸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 상한이 있어요. 30억까지. 예. 근데 여기서는 15억이니까 15억이 배우자 공제고 그다음에 이제 5억 일괄 공제해서 20억이 공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아까 25억에서 20억이 공제가 되니까 5억에 대한 세금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는 조금 세율이 낮아져서 그렇겠네요. 9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앞서 그 40%니까 네. 6억 4천만 원 낼 거라고 하셨는데 네. 상속세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공제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어머니가 이렇게 협의 분할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어차피 내가 받아도 아들한테 줄 거니까 나는 5억만 받고 아들은 20억만 줄게. 그렇죠. 20억을 줄게. 네. 그러면 배우자 공제가 5억이고 예. 일괄 공제 5억 해서 10억의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속세가 이제 15억에 대한 거가 나오니까 거기도 40% 구간이라고 4억 4천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9천만 원이 배우자가 15억 받았을 때 9천만 원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5억 받으니까 4억 4천이잖아요. 예. 그러면 앞에가 이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세금을 덜 내니까요. 근데 이제 재차 상속이 되면 또 그때 또 상속세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또 갈 그리고 경우에. 만약에 부동산이면 취득세도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잘 해서 그렇군요. 그렇게 네. 계획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네.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생각나네요. 네.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나쁘면 네. 이득을 보는 거는 국가라고. 맞습니다. 네, 세금 네. 많이 낸다고. 많이 내면야 물론 좋겠지만. 네, 그 사전 증여 같은 걸로 그렇죠. 상속세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게 좀 금기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속을 미리 대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부동산만 남겼다 그러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못 내서 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후에 상속인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예. 좀 미리 이것을 계획을 하셔서 조금씩 뭐 사전 증여를 하신다든지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재산이 꼭 많은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재산이 많건 적건 상속에 대해서 좀 미리 대비를 해 두셔야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킬 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오페라 한 곡 더 추천을 해 주시죠. 앞서 도니제티의 사랑의 매력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거기 가장 유명한 아리아가 네모리노가 부르는 남몰래 흘린 눈물이란 곡입니다. 그 아디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부르는 노래인데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생전에 이 역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그의 연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잠시 후 2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의 저자 강성민 공인회계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